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있습니다. 예, 목소리 주세요. 스카월드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데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득은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러먹었습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려운 과제를 같이 탐구하시죠. 이제 현장 질문 시간입니다. 이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학우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의원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스태프가 옆에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목소리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저희 세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2030까지 저희 세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카월드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데 출생률이랑 정말 슬프게 되었지만 그것과 저 부동산 문제라던가 국민연금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미천한 경험으로는 제 어른분들과 제가 감히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설득은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필요를 느끼는 것은 저는 20대 남성으로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과의 공조로 2030 세대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갈등 문제라는 것도 3년 안에 해결을 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직감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 거대 양당은 글러먹었습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시도를 해버렸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는 있지만 이미 윗세대에게 이해관계로서 보석당에서 전혀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준석 의원님이고 이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를 만들 그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에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무력함을 느끼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런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의 통합입니다.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였느냐, 갈라치기나 혐오의 말을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그런 이미지의 해결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과 그런 설득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나 미래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2017년에 탄핵을 겪으면서 그 뒤로 한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20대 여성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는 결국 이준석 대표 시기였다라는 것도 맨날 제가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에서 주지층이 생기는 것과 주비토층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정치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입장을 그러니까 제가 개혁신당을 살릴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모 전직원 저한테 가가지고 준석 씨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당신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니까 우리도 당연하고 잘 될 거야. 그분이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는 자기는 남자한테 표가 많이 나오고 여자한테 안 나오는 거 좌절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뭐냐면 그런 약간 프랑켄슈타인식 결합은 잘 안 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도 회의를 많이 하죠. 회의를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주장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의 문제 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될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는 걸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주장의 결을 바꾸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층 확장이 합작하다가 이제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제가 여론투표상으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동탄만 본전이었어요, 당선되는 거. 네. 사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제가 하는 메시지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혼 여성들을 많이 보면서 또 얘기해 보면은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혼 여성에서도. 그럼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FGI라고 이제 심층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를 분석해서 이제 듣게 되면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신념을 버리는 지점까지 가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에 정책에 동의해주세요, 저런 거에 동의해주세요 이런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세세히 열거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긴 하지만은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네, 어렵다고 그냥 솔직히 진짜 힘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색깔을 버리라는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저한테 좋아할 만한 요소를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좋아할 만한 요소를 버린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거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흔히 있을 때 보면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도 왜 싸우냐. 남자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거기서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좀 공감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흔히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공감을 얘기했을 때 저는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는 걸 제가 공감하는 척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감하는 척이라는 게 했을 때 그 이성적인 면 때문에 저한테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도 감성주의로 하면서 이제 떠서 나가는 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또 뭔가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 어려운 과제니 같이 탐구하시죠. 아,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탐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네. 내 안에 꿈꿔왔던 세상 나는 후회 없이